네, 안녕하세요. 기업협약 2팀 발표를 맡게 된 노윤우입니다. 먼저 저희 목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에는 개요랑 레퍼런스 분석, 핵심 계획, 핵심 콘텐츠가 있습니다. 문서 개요입니다. 저희 문서 상세 내용으로는 핵심 콘텐츠와 타겟 주소 설정, 교육 내용 설정, 화면 전환에 대한 당위성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게임 개요입니다. 저희 타이틀명은 리틀 스타즈이며 장르는 교육, SNG, 횡스크롤 어드벤처 게임입니다. 컨셉은 행성을 가꾸기 위해 우주를 탐험하는 별이라는 컨셉을 잡았으며 간단한 시놉시스는 우주에서 지상으로 떨어진 별이 노력 끝에 다시 우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별은 자신이 떨어졌던 지구를 그리워하며 자신의 행성을 지구처럼 가꾸고자 합니다. 라는 시놉시스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 미션 가이드 분석입니다. 저희는 세 가지 정도를 중점으로 미션 가이드를 분석했는데 첫 번째는 카운팅 스타즈의 게임성을 유지하면서 최종적으로 도달하는 위치의 단어를 모으고 그림에 관한 보상을 받아서 하징을 할 수 있는 교육 요소를 구성하는 것과 자신과 타인의 커뮤니티적 요소가 게임 플레이와 잘 연계되어야 한다. 그리고 타인의 말을 볼 수 있는 SNG형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현하는 것, 이 세 가지를 방향성으로 잡고 컨셉 기획 문서를 작성했습니다. 저희 레퍼런스 게임 참고 요소에서 가져온 것들은 일단 블루의 키우기라는 게임에서 아동 유저층을 대상으로 교육하기 위한 목적의 게임, 그리고 각종 오브젝트와 상호작용 요소, 우주 물고기라는 게임에서는 우주를 유영하는 느낌의 컨셉, 카운팅 스타즈라는 게임에서는 별을 모아 스테이지를 클리어하는 게임의 방식, 이 세 가지를 참고해서 가져왔습니다. 미션 가이드 내용으로 기존 게임을 분석하여 문서를 작성하여야 했기에 기존 게임 스테이지를 클리어하며 분석한 결과 긍정적 유저 경험과 부정적 유저 경험 두 가지를 선정할 수 있었습니다. 긍정적 유저 경험은 힐링 어드벤처 게임에 어울리게 캐릭터가 주기적으로 유저에게 힐링이 되는 멘트를 노출하고 캐릭터의 부드러운 이동이 하늘을 오르는 테마와 배경 이미지 컨셉과 잘 어울리는 것을 긍정적 유저 경험으로 정했습니다. 아, 네. 부정적 유저 경험은 진행 방향이 보이는 화면이 협소하다 보니까 급격하게 오브젝트가 나타날 경우에 대처하기 어려웠다는 점과 가상 조이스틱을 사용한 드래그 방식의 미세 조절을 하는 것이 컨트롤적인 측면에서 난이도 상승 요소가 있었다고 생각해 부정적인 유저 경험에 넣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분석한 결과 사용한 요소는 무엇이며 수정해서 가져온 요소는 무엇인가 그 두 가지를 적어봤는데 일단 사용한 요소 같은 경우는 테마와 컨셉 그리고 우주나 밤하늘을 떠올릴 수 있는 아름다운 색감을 차용했고 수정해서 가져온 요소들은 난이도 조절과 게임 플레이 방식입니다. 난이도 조절 같은 경우는 피지컬적인 측면이 아니고 좀 여유로운 방향성, 힐링 컨셉에 맞게 난이도 조절을 꼭 낮췄고 게임 플레이 방식은 기존 드래그 조작 방식에서 화면을 눌렀을 때 캐릭터가 상승하고 화면에서 손을 뗐을 때 캐릭터가 하강하는 그런 화면 방식으로 조정을 했으며 조작 방식을 조정했으며 핵심 컨텐츠인 메타버스형 SNG 게임에 적합한 화면 방식으로 네, 전환을 했습니다. 다음 분석 내용을 요약하자면은 자사의 기존 게임 카운팅 스타즈와 참고 레퍼런스 게임들을 활용 및 수정 기획하여 SNG형 메타버스의 자유로운 콘텐츠와 교육 요소가 포함된 게임을 개발하자입니다. 저희 핵심 기획입니다. 먼저 타겟층 선정의 같은 경우는 디지털 기기를 처음 접하게 되는 연령층, 교육용 게임이 효과적으로 작용한 연령층, 단어 그림을 토대로 교육하는 간단한 학습 이해할 수 있는 연령층, 이 세 가지를 예시로 들어서 결과적으로 4살에서 10살 아동 유저층을 타겟 유저층을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교육 요소로는 저희 영어를 가르치기로 했는데 그 이유는 점차 영어를 접한 연령층이 낮아지기도 하고 남녀노소 범용성이 가장 높은 교육 요소라고 생각해서 영어라는 학습 요소를 선정하게 되었고 하지만 저희 타겟 유저층이 4살에서 10살 아동 청소년이기 때문에 복잡한 문법이나 회화보다는 간단한 영어 단어가 괜찮을 것 같다라고 회의 끝에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얻을 수 있는 기대의 효과로는
이른 나이부터 영어 단어를 접하면서 자연스럽게 영어와 친숙해질 수 있고, 지루한 공부만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닌 힐링 요소인 스테이지 클리어와 SN지역 메타버스 플랫폼을 함께 즐기면서 영어 단어를 교육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저희 SN지역 메타버스 플랫폼 화면 방식은 쿼터뷰를 선정했는데, 그 이유는 메타버스 게임이란 캐릭터를 이용해서 맵을 돌아다니며 다른 유저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재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동에 제약이 있거나 화면에 직관적이지 못하다면 몰입감을 잃을 수 있어서 재미를 반감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세계 공간에 대한 몰입감은 사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커트뷰 같은 경우는 각 축의 방향으로 캐릭터를 이동할 수 있고, 오브젝트 간 레이어 설정만으로 입체감을 부여할 수 있으며, 마치 3차원 공간을 자유롭게 이동하는 듯한 착각을 통한 높은 공간적 몰입감을 주기 때문에 커터뷰 형식이 SN지역 메타버스 플랫폼에 적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은 저희 화면 방향 설정에 관한 내용인데, 기존 게임 같은 경우는 출퇴근 시간이나 아니면 이동 중에 플레이하는 대상에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기 때문에 원핸드 세로 모드 플레이의 장점이 극대화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4살에서 10살 타겟층을 잡았기 때문에 친구들과 쉬는 시간에 게임을 즐기거나 혹은 부모님과 한 자리에서 오랫동안 게임을 즐기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해서, 과연 원핸드 세로 모드 플레이 방식 정말 옳은 방법인가라고 저희 생각했을 때 가로 모드가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점차 휴대폰 무게가 무거워지는 만큼 4살에서 10살의 아동들이 한 손으로 들고 캐주얼하게 플레이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했고,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가로 모드 방식의 게임 기획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SNG 게임에서는 자신의 캐릭터가 투영돼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음, 이동을 자유롭게 하려면 조금 더 넓은 범위를 가진 가로 모드가 적합할 것 같아서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었고, 스테이지 같은 경우도 기존 정보 출력량이 한정적이라 불편했던 스테이지 진행 방식 또한 시야가 넓어지기 때문에 장애물을 순간 대처보다는 미리 대비를 할 수 있어서 플레이하는 동안 큰 어려움 없이 힐링을 받는 느낌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을 꼽았습니다. 이렇게 타겟 유저층에 대한 문제도 있고, SNG형 메타버스 플랫폼에도 대한 문제도 있고, 스테이지에 대한 문제에도 가로모드 필요성이 대두되기 때문에 가로모드 형식으로 바꾸게 되었고, 그 핵심 콘텐츠를 설명하자면은, 일단 캐칭스타 기존의 스테이지 클리어 방식입니다. 캐칭스타 주요 컨셉 시스템으로는 플레이와 컨셉의 개연성, 조약 방식의 변화, 기존 게임의 교육 요소 활용이 있습니다. 플레이와 컨셉의 개연성은 배경을 은하수로 표현하는 그래픽을 이용해서 우주를 부양하고 유영하는 별의 컨셉을 강화했고, 조작 방식의 변화 같은 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화면을 클릭해서 캐릭터 상승시키고, 클릭한 손을 떼서 하강시키는 방식을 채택하여 조작의 간편화로 인한 난이도를 조절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게임의 요소를 계승했는데, 방해물을 피해서 별을 모아서 스테이지를 클리어한다는 일부 스테이지 요소들을 것이고, 교육 요소는 맵에 영어 단어를 배치하여 해당 아이템을 습득할 시 왼쪽 상단에 습득하였음을 알려준 UI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클리어 화면이 출력된 후 알파벳의 획득 유무를 확인하고, 모든 알파벳을 획득했을 시 그림의 아이템을 획득하고 해당 아이템을 마이플레인 내부에 배치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콘텐츠는 마이플래닛입니다. 아름다운 파란별처럼 자신만의 행성을 가꾼다. 우주, 힐링, 자신만의 공간, 아동 친화 이 네 가지 키워드를 토대로 생각했을 때 어린 왕자의 B612 행성을 오마주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였고, 어린 왕자의 소행성 B612에서 차가운 행성 허징 콘텐츠를 기획하게 되었으며,
컨셉과 어울리는 NPC를 튜토리얼이나 가이드 메시지를 통해 출력할 예정이고, 패칭스타 콘텐츠에 획득한 오브젝트를 활용해서 공간을 꾸미고 상호작용하는 SNG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콘텐츠에는 어떤 것이 있냐? 기본적으로 각 플레이어 간의 행성을 볼 수 있는 플래닛 간 이동과 자신의 행성을 꾸밀 수 있는 플래닛 하우징 요소, 그리고 재화를 얻을 수 있는 별 데우기 시스템이 있습니다. 저희 컨텐츠는 상호 유기적인 컨텐츠 구조인데, 패칭스타를 플레이해서 클리어한 후 알파벳을 모으게 된다면은 하우징 아이템을 획득합니다. 하우징 아이템을 획득해서 배치하거나 그냥 단순히 수집을 하면 업적이 깨지게 되는데, 해당 업적을 클리어했을 시 스테이지에 도움이 될 캐릭터의 스탯을 올려주거나 스테이지에서 얻을 수 없는 하우징 아이템을 보상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보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선 업적 관련 예시 이미지인데, 스테이지에서 해당 알파벳 아이템들을 모두 모은다면은 달성 보상으로 스테이지에서 얻을 수 없는 아이템을 얻을 수 있고, 또한 스테이지에 이로운 효과를 주는 부가 능력치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콘텐츠의 재화 순환 구조인데, 피칭 스타일 클리어해서 알파벳을 모으고 하우징 아이템을 획득하는 것뿐만 아니라 캐칭 스타일 클리어하면은 재화 골드를 이용해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재화 골드를 통해 아이템을 구매한 것으로 그 구매한 아이템을 배치한다면은 또 강화 재료를 얻어서 캐릭터를 강화하여 캐릭터가 스테이지를 클리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순환 구조를, 네, 기획했습니다. 이상으로 이 팀 기업 협업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